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 11명이 최근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탈북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북한 내 실태를 잘 알고 있고 김정은 정권의 압제 속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며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11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했던 공화당의 진리시 의원은 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국에 북한 주민들의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전했고, 존 바라소 상원 의원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참혹한 행태로 주민이 겪는 고통과 많은 도전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억압과 끔찍한 인권 유린을 멈출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김정은이 북한 내 억압을 더 강화하고 국경 너머로는 난폭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실태를 잘 알고 있고 계속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탈북민에게 그들의 강인함을 직접 들었다면서 그들의 얘기를 세계와 공유하며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의 비인간적인 환경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우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김정은 일가의 전체주의로부터 주민들이 자유로워지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근본적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바란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은 한반도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통일된 나라가 되길 기도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날이 빨리 오고 북한 주민의 권리와 인권 보장의 날이 속히 오길 갈망한다면서 미국은 항상 북한 정권의 억압과 인권 탄압에 맞서 북한 주민과 함께할 것이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앨런 로엔탈 하원 의원, 공화당의 스티브 샤보, 마이클 맥카울, 롭 위트만 하원 의원 등도 참여한 이번 메시지는 한국 내 탈북민이 운영하는 단파 라디오 방송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행사를 이끈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의원들의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use this as a kind of a positive way to show people in North Korea that we actually really care about them. It's surprising and shocking to North Koreans to hear these powerful messages that of love and encouragement.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인의 진면모를 보이기 위해 미국인들이 투표로 직접 뽑은 의원들의 메시지를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이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사태 등 국제 인권 문제에 관여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화상연설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면서 경제발전 증진이란 미명 아래 숨은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 내 인종 학살, 홍콩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훼손될 때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할 것이며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전 세계 우려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2022년에서 24년 임기인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모든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중국 등 인권 탄압국들이 이사국으로 버젓이 활동하는 현실과 이스라엘에 대해 편향적이란 이유 등을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사건 정보를 구글 위성지도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사이트가 최근 새롭게 단장돼 오픈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북한 인권 침해 기록과 정보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는 말했습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15호 요독관리소가 한눈에 보입니다. 양강도 해산시의 공개 처형 장소,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최악이라고 증언하는 12호 전거리 교화소도 바로 내려다보듯이 360도로 돌려가며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3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를 구글 위성지도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비주얼 아틀라스를 개선해 한글과 영문 사이트로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18년 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들을 제공해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위성지도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최소 2,861건의 인권 침해 사건과 483곳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관련 735건, 구금시설 1,228건, 공개처형 168건, 강제송환 414건, 종교박해 145건, 여성권 89건, 또 고문과 폭행 피해 8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역별 인권 침해 사건 발생 현황과 이 단체가 기록한 7만 8천 건 이상의 인권 침해 사건을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 또 인권 관련 용어들을 수록한 사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이 자료가 향후 가해자 책임 규명과 과거 청산을 위한 합리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눈물 속 어둠의 빛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 내 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워킹그룹과 스위스의 휴리독스 등 9개 인권단체가 북한의 자의적 구금과 납치, 강제실종 기록을 모으는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발자국을 뜻하는 풋프린트를 개설해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3년째 북한 인권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이런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helpful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efforts to focu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t's very helpful to have this information. 킹 전 특사는 또 이런 정보 수집과 기록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연례 국제 인권 보고서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단체가 이런 인권 침해를 기록해 제기하는 상황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런 노력은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압박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는 핵 억제력, 공격 작전 등과 연계된 종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 초점을 둔 방어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차세대 요격기 개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난 2017년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핵탄두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요격기를 증강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을 격퇴하는 방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서는 기밀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북한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 at the video of the North Korean parade and you'll just see different missiles coming through on that parade. So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move forward. 하이튼 차장은 그러면서 미국도 방어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기는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시도를 막고 북한이 어떤 변화를 보색해도 미국이 항상 앞서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 같이 종말 단계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 전략은 요격기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레프트 오브 론치, 즉 발사 전 단계 무력화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o when you look at missile defense and missile defeat, it's important to look at the entire kill chain. And instead of starting from the back end, where a Patriot works in a point defense system,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you defeat and defend left of launch first. And so the best place to defeat a missile is before it launches. 하이튼 차장은 이어 과거처럼 공격과 방어를 모두 셈법에 고려하지 못한
종합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략적 방어 태세 검토로 불리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합동소요위원회에서 공격과 방어를 모두 반영한 통합된 방공 미사일 방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목표 포기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며 대북 군사적 대응은 하나의 옵션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3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하나의 옵션으로 남겨야 한다는 제목의 블룸버그 통신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유지해도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비핵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고 실현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대신 과거 서방 세계가 소련에 한 것처럼 그 위협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의 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 제재와 국제 고립을 해소할 때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 양보를 요구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을 한국통일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한 이사로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김서구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 등 5명을 추천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 등을 하도록 돼 있으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묵살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인권 중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 정무적 사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재단 출범에 대비해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던 재단 사무실을 지난 2018년 예산 절감을 이유로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